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면접에서 광탈을 피할 수 있는 기적의 333 마지막 영상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첫 번째 3이 무엇이고 어떠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나머지 두 개의 3이 무엇인지 이해해보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면접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확인하시고 최종 합격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3은 세 가지 질문에 완벽하게 답변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원 동기와 포부, 두 번째 질문은 입사 후에 수행하고 싶은 역할이 무엇인지, 세 번째 질문은 본인의 핵심 경쟁력 혹은 당신을 채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들이 차별화된 답변을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신입사원에게도 입사 초기부터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고 있고, 최근에 퇴사와 관련해서 여러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신입사원을 원하고 있는 기업의 이러한 니즈를 여러분들이 감안했을 때 앞에서 이야기했던 세 가지 질문에서 차별화된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실질적으로 합격으로 연결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하시고 면접에서 자신감 있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원 동기와 포부에서는 일방적으로 기업을 찬양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원했다라는 인상을 주는 것은 주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원한 기업에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등등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기업은 여러분들을 성장시켜 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여러분들이 조직 관점으로 접근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조직 관점이라는 것은 결국 조직을 우선시 여기는 마인드를 가지고 지원을 했다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이러한 논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원한 기업의 비전에 공감하고 그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서 어떠한 역할을 어떠한 아이디어를 수행해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어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더 개인의 어떠한 희망사항만을 기재하기보다는 지원한 기업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본인이 다양한 관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함으로써 평가자로 하여금 이 지원자를 뽑게 된다면 입사 초기부터 바로 나와 업무를 해낼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감을 주셔야 됩니다. 더더욱더 여러분들이 회사를 선택한 이유를 강조함에 있어서 일방적인 찬양이나 일방적인 좋은 점만 나열하기보다는 해당 회사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본인이 해낼 수 있는지, 어떠한 역량을 쌓았는지 관련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강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지원하는 직무나 공사인지 사기업인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그 아이디어를 제시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원한 기업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은 꼭 가져주시고,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인이 입사 후에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싶은가요? 와 관련된 질문에서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야 하고 어떠한 답변을 담아낼 수 있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직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면 아마도 특정 역할을 여러분들이 면접관에게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직무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하고 역할을 제시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업무 이해 능력 관점에서 평가자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왜 이러한 역할을 하고 싶은지 그 부분에 평가자는 더욱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본인이 해당 역할을 해보고 싶다, 왜냐하면 그 역할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답변은 가급적이면 지양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본인이 이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역할을 해보고 싶다, 왜냐하면 그게 그래도 나에게는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라는 뉘앙스를 주는 것도 지양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A라는 역할을 수행하고 싶다, 물론 해당 직무는 A, B, C 역할 등을 수행해야 하겠지만 내가 지원한 땡땡 회사가 지금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드렸던 A라는 역할이
무엇보다 조직에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 이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싶은지 그 이유를 강조할 때 개인의 어떠한 목표나 목적보다는 조직의 상황과 조직의 목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모습을 강조함으로써 평가자에게 로열티를 강조하는 이러한 모습을 전달하는 게 저는 무엇보다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직무에 대한 역할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제시할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좋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차별화된 답변을 가지고 면접장에서 다른 경쟁자들을 무찔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좋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려보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억지로 이 답변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조직이 나를 왜 채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사람들을 원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퇴사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대부분의 우리 신입사원들이 본인이 원하는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퇴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질문에서 조직 관점으로 생각을 함으로써 난 퇴사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조직이 필요한 부분을 해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보여준다면 평가자가 좀 더 마음을 놓고 여러분들을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듭 조직 관점으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원자를 채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혹은 우리 지원자의 핵심 경쟁력에 대해서 답변해봐라, 듣기만 해도 숨막히는 질문들입니다. 과거에 제가 유사한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해당 영상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주의해야 하고 어떠한 내용들을 반영해야 하는지 핵심적인 내용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질문에 너무 지나치게 태도적인 측면이나 인성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다소 어울리지 않는 답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에서 어떤 질문에 어떤 답변을 했는지에 따라서 이러한 질문에 충분히 태도적 측면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의 뉘앙스를 봤을 때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과 기반 역량 중심으로 평가하겠다는 경향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태도적인 측면보다는 역량적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역량이라는 것은 직무 역량과 기반 역량을 의미합니다. 직무 역량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얘기하는 직무 수행 능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원 직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경험에 해당됩니다. 기반 역량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보통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분석력이라든지 리더십, 대인관계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등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공통 역량에 해당되는 이 기반 역량은 아무래도 범용적으로 모든 직무에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자가 느끼기에는 이러한 기반 역량보다는 직무 역량을 더 선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신입 지원자 입장에서 지원 직무에 대한 지식과 스킬과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소 걱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력을 최대한 지원 직무에 연결시켜서 이 부분을 강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직무 역량을 강조할 때에는 다양한 학습 경로 등을 통해서 해당 지식을 쌓고 그러한 지식을 경험에 적용하는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일관되게 우리 지원자가 해당 직무에 대한 역량을 쌓고자 했던 부분들을 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아무래도 신입 지원자이다 보니까 겸손하게 접근을 하셔야 면접 때 공격을 덜 받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이 성과적 측면을 제시할 때 어떠한 깨달음 등을 얻으면서 배워나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식, 스킬, 경험 누구에게나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직무에 도움이 되는지를 잘 연결하시면서 보여줄 수 있다면 충분히 평가자가 원하는 직무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직무 역량이 부족하다면, 이가 없다면 이제 잇몸으로 버티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기반 역량을 강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법용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본인이 지향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스타일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떠한 노하우 등을 통해서 어떠한 성과를 내왔고 이러한 노하우가 지원한 직무에 특히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정교하게 연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통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반 역량은 앞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다소 범용적이기 때문에 평가자가 너무나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그런 키워드라서 굉장히 선호하는 이제 그러한 역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직무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제로서 활용될 수 있는 역량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도할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직무 역량과 기반 역량을 반반 보여주느냐, 직무 역량을 더 많이 보여주느냐, 아니면 직무 역량을 조금 보여주고 기반 역량을 더 강조하느냐. 당연히 직무 역량 중심으로 강조하는 게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조율하면서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으로 접근하신다면 이 질문에서도 여러분들이 좋은 답변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3에 해당되는 세 가지 질문이 어떤 것인지, 어떠한 점들을 주의하고 어떤 내용들을 반영해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차별화된 답변이 있어야 합격할 수 있다 등등의 망언을 했는데 그만큼 중요한 질문이었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들으면서 굉장히 답변을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을 기하는 준비를 하시되 그 결과물이 완벽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답변을 하신다면 좀 더 편안하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평가자에게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질문 외에도 다양한 중요한 질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세 가지를 강조드린 이유는 그만큼 여러분들의 합격과 불합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거듭 강조를 드리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 세 가지 질문들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내용들은 제 별도의 영상에서 참고를 해주시면서 여러분들만의 답변으로 좀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3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3은 바로 자세적인 측면입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분석 작업과 질문에 답변을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자세적인 측면의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것도 성공 취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의 있게 면접에 임해야 한다라는 것, 두 번째는 자신감 있게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자세를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예의 있게 행동한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과 중간, 마지막으로 나누어서 이러한 예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첫인상에 해당되는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예의 범절에 대한 인상이 결정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사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어떻게 보면 꼰대 문화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면접관인 걸 떠나서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인사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것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면접관도 여러분들에게 예의 있게 인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아쉽게도 그러한 아저씨들이 많이 없다라는 것은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걸 일단 떠나서 우리가 면접관에게 먼저 예의 있게 인사하는 것,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인사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면접장이라는 굉장히 긴장된 그러한 상황에서 인사를 제대로 하는 게 만만치 않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원자들이 실제 면접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색하게 인사를 하거나 인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들어가셔서 씩씩하게 인사하는 거 꼭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어떻게 하면 예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여러 질문들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질문에 답을 못한다라든지 아니면 다음 순서에 답변을 해야 한다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양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면접관이 나에게 그러한 기회를 줬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함을 전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질문을 주었는데 긴장해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잠시 생각하고 말씀드려도 되겠는지요? 라고 했는데 면접관이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이 나가지고 저는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인사를 하는 거나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은 저는 기본적인 에티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평가자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부분들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등등등 기회가 주어졌을 때 너무 지나치게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들만 어필하기보다는 면접관에게 고마움을 전달하는 등 면접관에게 최소한의 어떠한 예의를 보여주는 것 역시 여러분들이 평가자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면접 초반과 중반 마지막에 이러한 부분들을 일관되게 보여줌으로써 평가자로 하여금 이 친구는 비즈니스 에티켓이 굉장히 좋구나, 예의 범절을 굉장히 잘 지키는구나 라는 인상을 줌으로써 다른 평가 요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평가 기준에 이 예의 범절에 대한 게 아직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작지만 꼭 실천하셔서 가산점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신감 있게 답변을 이어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강조해봐라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제가 늘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러한 자신감 있는 답변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는 자신감 있게 답변을 하지 못하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공격 질문이라든지 난처한 질문이라든지 내가 준비하지 못했던 질문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당황할 수밖에 없고 자신감 없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일수록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답변을 하게 된다면 평가자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든 답변을 해내려고 하는 적극적인 모습과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면서 더 우호적인 그러한 평가를 진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답변 내용이 좋다고 하더라도 자신감 없게 전달을 하다 보면 평가자 입장에서는 왠지 의심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답변 내용이 좀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막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왠지 느낌이 그런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또 평가자가 생각해 줄 때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신감이라는 게 단순하게 추상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답변 하나하나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다. 하지만 면접에 가면 이게 잘 안 된다.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민들도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때 평상시에 이러한 자신감이 있는 습관을 가졌을 때 비로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친구들이 뭐 물어보면 자신감 있게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스터디할 때 내가 좀 답변을 못할 수도 있지 뭐 어때서 이런 것도 답변이 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본인이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습관을 유지해 주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겸손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질문에서 여러분들은 확신과 이 자신감을 갖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평가자에게 좀 더 신뢰감을 주고 그러한 부분들이 합격까지 연결되는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고 노력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이 자신감 100만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외치세요. 자신감 있게 면접을 보겠다. 야, 이 아저씨야, 나도 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들이대시면서 답변을 해내시는 그런 연습 많이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되는 것은 혹시 본인 답변이 마음에 안 든다고 본인 스스로 실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아닌지 혹은 본인 답변이 마음에 안 든다고 면접을 포기한 것은 아닌지 꼭 점검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면접이라는 것은 질문 몇 개에 의해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는 그러한 과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정 질문 몇 개에 마음에 들지 않는 답변을 한다고 해서 바로 탈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포기하는 그러한 일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답변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답변을 하고 충분히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본인이 답변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 실망을 하게 된다면 평가자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지원자를 의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원자에게 흥미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역시 여러분들이 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포기한다든지 여러분 스스로 실망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했던 것들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면접이 끝나는 그러한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떨어지게 된다면 다음 면접에도 영향이 가기 때문에 절대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저와 함께 면접에서 광탈을 피할 수 있는 기적의 333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광탈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러한 단어를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양해를 더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명 때문에 안경 알이 반사가 되다 보니까 안경 알을 빼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표정으로 영상을 찍고 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을 했었고 이 영상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편집을 해서
해서 제공을 할 텐데, 혹시 제가 영상 중간중간에 눈이 너무 지금 아픈 상태라 가지고 이걸 찡그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한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다면 그런 부분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준비되지 못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더 신경 써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면접에 참여하시면서 본의 아니게 면접관에게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겠지만, 결국 그것도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면접관이나 상대방에게 의도하지 않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도록 같이 한번 노력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면접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밟아갈 수 있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좋은 결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시고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면접에서 꼭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